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의 세계화 바른 한국어 론칭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개발처장 정종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박지오르 이브라미모프 부대사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채널A 유재용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문화원 후세인 이집트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USC 동양언어문학과 김남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행정대회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남기심 석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님 외 여러분들께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중순 총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박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주최하는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 출정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순서에 의하면은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순서를 보니까 제가 할 인사말이 이미 다 유인미류돼서 돌렸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그걸 잃는 그런 순서를 버리고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에 대한 답을 해드린 걸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뭐가 계기가 돼서 이 바른 한국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느냐, 그렇게 묻는 게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왜 무료로 하느냐, 그 얘기인데 무료로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첫 번에 왜 하게 되는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기가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성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해야 될 얘기거리, 스토리텔링 거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또 우연히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와서 저희 아들, 딸들한테 이 스토리텔링을 얘기할까 그것도 부탁드릴 겸 해서 왜 시작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에서부터 22일까지 베트남에서 한국 베트남 20주년 수교 기념 겸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가 독립된 18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제가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 그때 베트남 한국어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하노이 근교에 있는 삼성 핸드폰 만드는 조립 공장에 10만의 베트남사 종업원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국어를 배우기 싶어 하는데 도무지 20여 명의 한국학과 교수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양반들이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대학의 마인드만 있고 온라인 대학 마인드가 없구나. 그때 우리는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여성 이민자 17, 18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다가 다낭에 있는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제가 3장짜리 프로포설을 써서 만일 제가 삼성에다가 이런 돈 주시오 그러면은 뭐 기업에다가 폐를 끼치는 것들이 베트남 종업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싣고 만일 삼성에서 이런 경비를 부담한다면은 그때는 한국 디지털 대학일 때 시작했습니다만 고려 사이버 대학이 기술을 제공할 거니 그러면은 10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성사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럴 때 미국 조지아 사우스웨스트에 있는 대학 총장이 저하고 친구인데 거기에 있는 기아나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특정한 나라나 아니면 특정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온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다 가르치는 일을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진 거는 우선 외국어를 가르치면 교재가 중요하고 그걸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36년을 사는 동안에 한국의 인맥도 다 끊어져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여기 계시는 남기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한글학자인 외솔 최은배 선생님한테 가장 사랑을 받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 선배님을 찾아가서 자, 언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때가 역사상에 있었냐? 이 기회에 당신네들이 한국어를 하는 양반들이 지식 기부만 해주면 기술은 내가 될 거니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그래서 간청, 회유, 협박을 해서 교수님이 드디어 동료 제자들을 다 동원해서 지식 기부를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교재도 나오고 온라인 콘텐츠가 완성이 됐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낭에 있는 호텔에서 1년하고 10일 전에 생각했던 얘기를 1년 10일 사이에 온라인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오늘 이렇게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하는 얘기에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출정식 이 순간 이 자리가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70만 사람들이 전염병 번지듯이 한국어 배우는데 열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민현식입니다. 오늘 바른 한국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제 교재까지도 발간하게 되신 것을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과 또 한국과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합심하여서 이런 귀한 책을 내게 되신 것을 모든 그 한국교육 학계 선생님들도 참으로 기뻐하실 거고 저희 국립국어원도 한국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쁨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바른 한국어라는 이름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사실 바르다고 하는 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좀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류나 세태에 따라서 말들이 갈라지고 참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바르다 이런 말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참 귀하고 또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제목에 보니까 영어 제목은 보니까 퀵으로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원래는 빠르다로 출범을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빠르면서도 바른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 한국 교육의 모든 교육자들의 소망입니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또 신속하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언어학습에서의 그 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른 한국어가 저는 이 세종대왕의 정신을 잘 잇고 있는 그런 교재가 되기를 또 바라고 또 그런 뜻에서 출범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세종대왕의 그 어제서문, 후민정 어제서문에 보면은 우리가 세종대왕의 그 정신이 잘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자주정신이다, 또 애민정신이다, 또 이런 그 실용의 정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특히 그 이 자주의 정신이 오늘 이 창조적인 그런 정신을 첫 번째 이 책이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창의적으로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은 뭐 저희가 그 창의성은 뭐 누구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특별히 고려 사이버대학이 출범 후에 벌써 이렇게 1만여 명의 학생들을 거느리고 한국어의 사이버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김중순 총장님께서 그동안에서 잘 읽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유비쿼터스 시대 이 사이버 교육의 중요함이 매우 의의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이 그 창조 정신을 보여주신 것이 한글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사이버 교육에 잘 접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보면 뭐 신대륙 하지만은 저희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가 좀 작아 보이지만은 이 사이버 신대륙에서는 콜럼버스 이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도전하고 점령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사이버 신대륙을 점령하는 그런 학문적으로 귀한 역할을 모든 사이버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 사이버 대학도 또 그런 이 바른 한국어를 통해 가지고 뜻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바로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 소통의 정신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이 예전에 백성들을 사랑할 적에 전제군주가 저 변방에서 어떤 백성 한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세종대왕께서는 억울한 백성을 그 뜻을 갖다가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문자 없는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서는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또 이어가야 될 것인데 특히 우리 사이버 대학에서 고려 사이버 대학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 한국 교육 프로그램들을 벌써 2007년부터 무료로 띄우시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그런 역할을 해오신 것이 참으로 참 귀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야말로 우리들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정신을 이 바른 한국어가 특히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적에 어려움 없이 겪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참 귀한 뜻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교육을 할 적에 쉽고 빠르고 또 재미있게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 교재가 구성되는 여러 내용들을 볼 적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토픽 시험 같은 것을 또 잘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의 정신을 갖다 저희들이 이 바른 한국어가 잘 또 구현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덧붙여 좀 생각해 본 것은 아까 세종대왕의 그런 정신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책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좀 약간 이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누구나 한다는 것이 다소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지금 대학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이버 대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무료로 이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저희들에게 사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무료로 주신 것 저희들 아무 대가를 지금 지불하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저희들은 주변에 너무 우리 한국어를 갖다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고
또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로 또 많은 외국인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 이런 가족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이런 소통의 도구들 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앱이라든가 등등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용의 정신 같은 것은 참으로 이 고려 사이버대학이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 교재를 개발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신뢰가 간다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어 연구에 일생을 바친 우리 남기심 전 국어원장님께서 또 이 작업을 하시면서 제자분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이런 교재를 또 띄우셨다는 것이 아주 귀하고 또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한국 교육이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정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들이 모두 합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요즘 보면은 뭐 10대 무역 대회가 들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년인가에 25시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신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2만 달러 소득을 이룬 5천만 인구를 가진 것을 조사한 통계인데 제가 보니까 그걸 저는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결국 1987년에 일본이 25시 클럽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88년에 미국이 도달했더군요. 그리고 90년에 보니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도달했습니다. 한 6천만 인구 안팎되고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보니까 독일이 통독의 혼란 속에서도 8천만 인구를 가지고서는 2만 달러의 이제 소득을 이룬 나라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니까 96년도에 영국이 도달한 걸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 가지고 도달했다 이런 걸 봤는데 저는 그쪽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보다 보면서 그 7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은 5천만 인구 가지고 이 7나라 중에서 최소 인구 가지고 도달했다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우리들의 성취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21세기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각 언어들이 발전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몇 세기 전에 영국이나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해양으로 나가고 자기들의 문화를 갖다가 잘 갖고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서 오늘날 문화 선진국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저희 5천만이 21세기에 한국어의 세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꿈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남북이 8천만으로 통합이 되고 해동포 750만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21세기야말로 우리 한국어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이런 꿈을 갖다가 또한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런 바른 한국어가 이런 꿈을 갖다가 잘 실현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고려 사이버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또 이 사이버 대학 교육을 선도하시면서 이 한국어의 세계와 한국어의 발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다음 순서는 미국 USC의 동양언어문학과 김남길 교수님의 축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총장님과 우리 국어원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을 읽는 것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새 교재에 의한 전 세계를 향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을 기념하여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 문화를 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 교육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세계를 향해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축하할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07년 이래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애국 부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큰 한국어 교육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이미 한국어 배움의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세계 71개국 705개 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의 애국인들이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명실공히 국내의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선두자로서 한국인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이버 대학이며 앞으로 국제 수준의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에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총장이신 김중순 박사님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이해 그리고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장님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와 후원의 한국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사이버대학의 한국어 교육 특징은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학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교육하는 것과 잘 짜여진 교재로 한국어를 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기심 교수님 지도하에 여러 저명하고 유능한 교수님들이 온라인 교수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어떤 교재들과도 차이를 가진 훌륭한 교재를 세상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른 한국어 교재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 교재 내용은 학습자들이 각각 다른 요구에 맞도록 다양한 상황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바른 한국어는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온라인에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앞으로 이 교재를 이용하여 전 세계로 한국어를 퍼뜨리는데 한국어 사이버 대학이 큰 공헌을 할 것이 틀림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송향근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 바른 한국어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 또 남기심 석좌 교수님, 또 그리고 남가주대학교의 김남길 교수님, 또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 또 마지막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신 최강식 교수님, 이런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인터넷, 노트북, 또 휴대전화, 태블릿 PC 이런 등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남미에 사는 그 학생이 오늘 새롭게 출시된 한국 가수의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홍콩에 있는 한류 팬은 바로 오늘 실시간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 콘텐츠의 빠른 확산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외 51개국에서 117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국외의 교육기관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바른 한국어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솝우와 여우와 두루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우에게는 넓적한 그릇, 또 부리가 긴 두루미에게는 주둥이가 긴 그릇이 어울립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이름 바로 어울리는 그릇인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른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한국어를 개발하신 남기신 석자 교수님을 비롯하여 특히 아까 총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연하 교수님 등등 또 연구진들께서 무료로 지식 기부를 하셔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바른 한국어는 바르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 것을 통해서 정말 한국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사이버대학교가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발표하실 발표자분들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정숙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정숙입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바른 한국어를 개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여기 6명인데요. 6명이 각 나라의 선생님들께서 현재 교육하고 계시는 각 나라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따끈따끈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바른 한국어가 그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들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김남길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USC 동양언어문화학과의 김남길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의 응웬 레투 교수님이십니다. 제 옆에 왼쪽으로는 터키 LGS 대학 한국어문학과의 괵셀 뼈르키즈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산동대학교 한국어대학의 우림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대학교 언어문화학과의 김수정 교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아마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전 세계의 지금 한국어 교육의 그런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바른 한국어 온라인 강의에 거는 기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큰 성과를 이끌어내신 김종순 총장님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의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교재 개발에 책임을 맡으신 남기신 선생님의 헌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오늘의 한국어 교육은 몇 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그 축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놀랄만한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어떤 지위의 향상 이러한 것들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기업이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국인 고용 허가제 같은 이런 어떤 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꿈을 실현하는 이런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한국어 학습자의 층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떤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가 결코 거품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한국어 학습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가장 큰 동력은 뭐니 해도 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직접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을 더 알고 싶어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도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결혼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적던 그런 어떤 대학, 지역 혹은 국가의 대학에도 요즘은 한국어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어를 교육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의사소통 중심의 어떤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학과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길 선생님도 계시지만 미국의 대학에서 예전에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었습니다. 90% 정도가 그렇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 보고되는 것들을 보면 50% 이상 외국인들이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혹은 CIS 지역이나 호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개설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태국이나 프랑스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좀 놀랄만한 것은 한글 학교는 지금 전 세계에 한 2,000곳 정도가 있는데요. 한글 학교는 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2세, 3세, 4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 학교는 재외 동포 아동들을 교육하는 기관인데요. 요즘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생긴 외국인들이 마땅히 근처에서 한국어를 배울 곳이 없으니까 한글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한글 학교에서 이미 그 재외 동포 아동들을 위한 교실이 아니라 현지인 성인을 위한 이런 한국어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교사들을 파견하거나 또 교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재단 같은 곳에서 웹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미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또 웹 환경이 어려운 그런 웹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용이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고 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 한국어의 개발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 장면에 유튜브나 태블릿 PC 그리고 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학습자들이 시공의 제약 없이 편안하게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바른 한국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교육기관이나 그리고 교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즐거운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발진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바른 한국어 1회 출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4권까지 개발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고 그리고 2010년대의 한국어 교육사에 큰 족적으로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바로
제 곁에 계시는 김남길 선생님께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한국어 교육의 현황, 그리고 이 바른 한국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북미에는 약 300만 정도의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약 100만 명 정도가 남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두 기로 봤습니다. 하나는 한국어 교육 태동기고요. 다음은 한국어 교육 부흥기로 봤습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 태동기에서 본다면 첫 한국어 교육은 하와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세들을 위한 교육이었었죠. 다음 2차 대전 시에 미군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미국 몇몇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고 끊겼다 또 계속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몇몇 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미국 이민이 시작되면서 2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 한국어 교육 부흥기인데요. 저는 한국어 교육 부흥기를 1980년대로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초기, 중기, 성숙기 이렇게 세 기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고 또 교포 2세를 위한 주말 한국어 학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1988년 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어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기에는 1990년대로 볼 수 있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어 강좌를 개선하는 대학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주말 한국어 학교도 수와 질의 증가를 보게 되고요. 또 이 시기는 한류가 동남아로 뻗어나가는 시기와 같이 합니다. 성숙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로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 삼성, LG 같은 한국 회사들이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국에서 대학 한국어 교육이 조금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 경제 불황기와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는 K-팝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두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어 교육의 급상승을 보게 됩니다. 동남아에서는 1900년대부터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해서 한국어 붐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한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K-팝의 영향으로 굉장한 영향이 불어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어의 교육의 부흥도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어 교육 숫자적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준의 주말 한국 학교 수는 약 9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숫자는 줄었다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남캘리포니아에 한국 학교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학교 수는 약 300 정도가 되고요. 교사 수도 한 200명 정도, 학생 수는 한 1,700명 정도가 됩니다. 초중고 공립학교는 미국 전체에서 초등학교는 12, 중등학교는 11, 고등학교는 38개의 그런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약 100개 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곳은 Defense Language Institute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그 몬트레이에 있는 Defense Language Institute인데 거기는 교원 수가 160명 정도가 있고요. 교원대 학생 비율은 1대3 내지 1대4의 아주 좋은 환경에서 미군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요즘 와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한국어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종학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세종대학 학당 수는 5개인데요. LA에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교사 수는 11명이고 학생 수는 356, 2013년 3학기 현재로서의 학생 수입니다. 356명이며 수업 시간은 한 학기에 20시간을 하고 주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급을 보면은 초, 중, 고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경우인데 전 대학의 경우는 저희 학교의 예를 간단히 들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 학기 학생들은 약 60명에서 70명 정도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는 교수로는 교수 1명, 이 교수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교수는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tenure track professor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이게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를 없애는 그런 경향으로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면 tenure professor를 안 쓰고 그냥 일반 프로페서 또는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타이틀은 교수라고는 주지만 테뉴어 트랙을 주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이거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외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1명, 조교 3명, 조교는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조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 수는 주 5시간, 클래스 당 학생 수는 최대 18명, 좋은 환경이라고, 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명이지만 18명이 넘어갈 때도 있고, 물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급은, 초, 중, 고, 4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4급, 4반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은 뭐 다 알다시피 교재와 이와 관련 교수 자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교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탈이지만 미국에서는 교재가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의 실정에 맞는 교재가 부족한 거지요. 다음에 교사 연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는 많은데 선생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교사들의 자질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통일된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연수 문제가 큰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다음에 한국어 교육이 정말로 미국 사회에 뻗쳐나가려면 공립학교에서 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한국어 과목 확장수를 늘리는 문제.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 대학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는 주말 한국 학교가 학생 수도 많고 한데 공립학교 수도 지금 늘어납니다만은 이 두 학교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말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도 계속해서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있는 학교에서는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으니까요. 한국어로 강좌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으니까 이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럼 이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능력 시험을 쳐야,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평가.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토픽을 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주말 학교라든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평가 시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네, 지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바로 터키의 상황을 객셀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터키는 한국과 터키는 형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먼 옛날부터 먼 옛날에 같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 전쟁에 터키 사람들이 같이 터키 군인들이 와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터키와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교류를 맺은 것은 1948년에 수립된 신생 대한민국을 터키 정부가 1949년에 인정하고 50년에 터키 군인을 파병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협정은 1972년에 이루어졌고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1973년에 터키어 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과는 1989년에 처음으로 앙카라 대학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88 올림픽 이후에 터키 사람들,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앙카라 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과 설립되었을 때 교원은 앙카라 대학교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교재는 서울대에서 나오는 교재였고요. 89년부터 터키 사람들은 한국어를 대학 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젊은이들의 관심 많아지고 그래서 LGS 대학교에 2000년에 한국문학과를 설립했습니다. 2003년부터 LGS 대학교 한국문학과가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앙카라 대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교양 과목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LGS 대학교 한국문학과에서 제가 LGS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LGS 대학교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S 대학교 한국문학과 학생 수는 지금 200명 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야간 교육도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야간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LGS 대학교 한국문학과에서는 교원 한국인 개원 교수가 3명이고 터키인 교수는 2명이고 연구 조교는 5명입니다. 이 5명 중에 1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고 4명은 저희 LGS 대학교 한국문학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앙카라 대학교에서 대학원은 언어학과로 공동으로 했는데 LGS 대학교 처음으로 독립적인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LGS 대학교에서 설립 이후부터 해마다 5월 달에 문화의 날 행사를 하고 카이세리 시민 일반인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가을 학기에 독후감 대회를 하고 한국 문학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재단이나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 악기라든가 한국 의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앙카라 대학교 한국문학과에서는 지금 한국인 개원 교수는 2명이고 터키인 교수는 1명이고 전임 강사 1명, 연구조교 3명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류가 터키에서도 세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터키에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이유가 터키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는 터키인들이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터키에서 독학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앙카라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었고 그 후에는 세종학당이 3군데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수도인 앙카라와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 그리고 에게해의 세 번째 도시인 이즈미르에는 지금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고 학생 수는 이스탄불에는 교원이 3명이고 학생 수는 85명이고 앙카라 세종학당에는 한국인 교원이 4명이고 학생 수는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즈미르 세종학당은 교원 수가 4명이고 학생 수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2014년에는 터키 흑해 도시인 트랍손과 말마라 지역의 부르사라는 도시에도 세종학당이 설립될 예정이고 저희도 RGS 대학교라서 독립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위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재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터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교원 인적 자원입니다. 교원 문제가 가장 큰데 일단 교원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대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여러 대학하고 자매교를 맺으면서 대학원으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현재 문화교재를 만들고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한국어 문법, 한국현대문학과 한국고전문학 교재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러면 우림걸 선생님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산농대학에서 온 우림굴이라고 합니다. 우선 고려 사이버대학에서 주관하는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바른 한국어의 출범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사실은 지난 한중 수조 20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89년도에 북한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들어왔는데 산농대학에 와서 한국어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89년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광고를 하고 뭘 하고 겨우 4명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20년 지나서 지금 한국어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108개가 됐습니다. 4년제 대학. 그리고 3년제 대학 지금 112개 대학. 그래서 200여 개 대학교들에서 한국어학과로 개설을 했습니다. 산농대의 그 차례를 보면은 저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아니고 한국어학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수 20명, 그리고 한국인 교수 8명, 총 거의 30명의 교수가 있고, 학생이 지금 1년에 저희들 150명 모집하고, 재학생 수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합하면 30여 명 있고, 그 외에도 복수 전공, 다른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복수 전공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또 2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세종학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명의 학생이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캠퍼스에서만 해도 지금 1,5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만은 규모적으로는 저희 산농대보다 좀 작죠. 산농대에서 중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전통적인 그런 교육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의 한국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출범시킨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은 우선 전문적으로
물론 기술적으로는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IT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지금 경험으로 봐서는 세종학당도 있고 뭐도 있고 초급에 대한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초급의 발언 그리고 한국어 입문 정도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 공부하다가 더 공부하려는데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중국에서 좀 심각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려 사이버대학에서 교재를 만드시는데 각국의 실정에 맞는 교재 또 그 수요자에 대한 대상 수요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러면 뭐 어떤 사람이 그냥 한류를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어로 공부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 관련해서 이러면 직장에서 지금 필요하다. 또 그에 관련된 그 한국어. 또 이러면 뭐 어떤 사람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한국 관광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수요에 따른 그 한국어 교재 개발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현지화 문제인데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여기 물론 서울에서 만들어서 서버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어떤 협력기관, 이런 대학, 현지에 있는 대학들과 아니면 세종학당도 아주 굉장히 좋은 하나의 협력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의 응웬 레투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그 하노이 공립대학교 외국어대학에서 온 응웬 레토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순 그 총장님의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트남과 한국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 10년 전처럼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밀한 그 관계가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 다 한국 영화나 뭐 한국 드라마가 항상 켜놓으면 다 볼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베트남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은 사실은 1993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는 학과가 설립된 게 한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학과보다는 약간 좀 작은 제2의 외국어로 개설되었는데, 네, 10년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와서 서너 군데에서부터 지금 17개 정도 한국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7개는 한국 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베트남 대학교에서 한국 학과가 설립된 숫자이고요. 나머지는 한국어 센터 한국어를 교육하는 그런 새로 종종 생기고 있는데, 네,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숫자를 통계하려면 사실은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통계하지 못하는데, 네, 17개라는 숫자가 상당히, 일본어보다 사실은 지금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어를 제2의 외국어로 개설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확실히, 네, 아직 공안의 상태라서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긴밀한 관계하고 그렇게 한국 기업들이 많이 그 베트남에 많이 진출을 하는 것과 함께 그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이제 한국 교육은 보급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서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저희 그 교사들이 일부분은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항상 고민한 것은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 학습자가 한국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학과 학생보다 베트남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습자 대상까지 고려하는 게 사실 저희가 아직 그 힘이 좀 미미한 그런 상태라서 아직, 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만 그 한국어 교육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어디서나 공부하고 싶은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 고려 사이버 대학교가 아주 큰 일은 해낸 거라고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한일 국립대학교 외국어 대학에서 오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저희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학과는 지금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300명은 그냥 한국학과 전공 학생이고 제2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은 사실은 그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대학원 과정도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한국에서 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원하는 게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술 대회를 통해서 그런 학술 교류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독협대학교의 김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독협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언어교육학과에 있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독협대학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 독협대학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행정상으로는 사이타마 현에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도쿄에서 전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설립자는 계신 분이 그 독일과 관련이 있어서 독일 칸트의 철학 소설 순수 이성 비판을 처음으로 번역하신 분이셔서요. 독협이라는 것이 독일과의 교류, 또 독일어 교육이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원래 그 표방이 어학의 독협, 그래서 발음은 녹교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토쿄대학이랑 좀 구별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독협대학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독일어 교육이나 아니면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매년 저희 학교에서 독협 프랑스어 교습 연구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 어학으로서의 독협대학이 한국어 코스를 처음으로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 있는 외대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경계를 하셨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재임하고 있는 국제교양학부 언어문화학과 한국어 코스는 전임이 3분이시고요. 모두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국분과 일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은 360시간이죠. 360.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90분 수업을 4번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만 그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나 사회, 대중문화, 경제, 역사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2011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 내에서도 지금 2010년부터 외국어 학부에 다시 교류문화학과라는 걸 설치해서 이 학과에서도 또 한국어를 영어 플러스 외국어 이런 식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학생들도 주 3회의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또 영어학과에 있는 외국어 학부에 있는 영어학과에서도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가 아니라 전공 필수로서의 한국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일본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이고 그 시스템이 잘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교양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원수가 제한돼 있고 클래스 수가 제한돼서 아무리 신청한 학생들이 많더라도 그 강좌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또 언제 또 이 붐이 사그라들지 모른다라든지 약간 신중함이 있는데 최근에 내년부터 그 독일어와 그 프랑스어에서 각각 그 교양 강좌를 저희가 가져오게 돼서 그 강좌 수가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어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한국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이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일본에 있는 한국학과에서 유명한 교수님들로 계시는 상황이고요. 88년 서울올림픽이라든지 2000년 이후 한류 붐으로 인해서 한국어 학습 붐과 폭발적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2외국어로서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2013년도에 한국어 학습자 수는 대학교, 고등학교, 성인 대상 학원의 학습자 수를 모두 합치면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5천 명 정도고 대학교의 제2외국어 선택자들이 이 10만 명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의 주 수요층들은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학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15에서 20개교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독협대학처럼 학과명이라든지 대학명에 그 학부명에 지역이라든지 언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대학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학 전공과정을 둔 고등학교로는 2개교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수업은 고등학교는 50분에서 100분, 대학은 90에서 180분, 학원은 90분에서 120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경우에는 그 교사 자격의 유무를 묻지 않고 보통은 학위와 관련 논문이나 교육 경험 같은 것들이 채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법의 문제가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오래됐고 대체로 비원어민 교사가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은 주로 관서 지방에서는 이제 비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원어민이냐 비원어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교수법이나 교재 개발 이런 것들을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려 사이버대학의 바른 한국어는 첫 번째로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 3년 전보다 그 학습
레벨이 아주 높아졌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께서 2004년 이후 한류 붐에 의해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팝송 같은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 딸들이나 아들들이 같이 보고 자란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한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이 신입생의 그런 학습 레벨의 격차가 옛날보다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가나다라부터 가르치면 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매체에 노출되거나 이번에 사이버대학에서 하시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된 학생들과 전혀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의 그런 격차를 이번 이 자료 보급으로 인해서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저 같은 관동 지역에서 온 선생님들이나 관서 지역 또는 규슈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한국어 교육이 아주 활발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본 내에서 지금 뭐 지진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동북 지역이라든지 홋카이도 지역, 아키타 그쪽 기후 지역, 이쪽 동해 쪽에 계시는 그쪽 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교사도 물론이고 교재나 교수법은 물론이고요.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홍보하신다면은 좀 더 전국적으로 한국어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고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셨는데 그리고 아마 청중들께서도 듣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씀을 끊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라별로 한국어 교육의 발전 시기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든 나라에서 현재 한국어 교육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습자들이 새로운 교재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부디 바른 한국어가 이들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교육 자료가 돼서 국내외 한국어 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한국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고려사이버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희 세션 1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정수 교수님과 발표자 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세계적인 한국어 열기와 각국의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한국어 런칭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대학의 켄달 블랜차드 총장님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 외국어대의 응웬화 총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Let me begin by congratulating President Kim, the board, and the faculty and staff at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on the launching of its first massive open online course, Quick Korean. This is a special day for you, for Korea, and for the world. I wish I could be there to help you celebrate, but I had commitments here that made it impossible. Today marks a major breakthrough for your university, as you now have an outreach that stretches around the globe. It is also an important event for the South Korean people, in that the MOOC program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ill inevitably enhance and expand the country's influence on the rest of the world. In addition, this new course will open the door for more such courses, and it will lay the groundwork for a new MOOC program on caregiving that Georgia Southwestern is currently developing in conjunction with the Rosen-Carter Institute in Korea, which is housed at the Cyber University in Seoul. Georgia Southwestern values its partnership with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is latest venture, Quick Korean, is one more opportunity for us to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this partnership. It is our intention to promote this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in the Southeast. There are many Korean businesses in our area of the country, including large Kia and Hyundai motor companies.
We will be promoting the CUK language and culture programs, which are tailor-made for American workers who work for Korean companies. Again, congratulations, President Kim, the board, and all the other members of the Cyber University team. Through your efforts, you are helping to redefine higher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not only for Korea, but for the rest of the world. We at Georgia Southwestern are proud to be your partner and look forward to developing more joint ventures in the future. Meanwhile, best wishes to all of you from all your friends in the great state of Georgia. Good morning and warmest greetings from the University of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as its president to congratulate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on undertaking this new initiative. It now offers an online program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his work is expected to serve a lot of people living now in Korea and Vietnam. In Vietnam alone, there are about 3,000 Vietnamese students doing Korean language full-time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the country. And there is a much greater and growing number of people working in Korean businesses and factories, also wanting to learn the language and to know more about its culture. My university and CUK have been steady partners for quite a while now. Our partnership began in 2007 with joint work on a television program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is a huge success story, doing a lot of good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 I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is initiative CUK is now undertaking will be another great success story in its history. So I sincerely wish the university every success it so richly deserves as it works hard to serve the peoples of Korea and Vietnam. Thank you very much and Godspeed. 네, 조금 전에 끝난 세션 1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의 보다 자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고려사이버대학교 공개 강좌인 고려특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하여 고려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남기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가 너무 길어져서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기획 의도 써온 게 있는데 그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어떻게인지 우리 비밀을 다 알아차리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또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우선 이제 기획의 목적이요. 지금 이거 한국 교육이 이제 지금까지 된 거는 이 선생과 학생이 면대면 얼굴 마주 보고서 그 다음에 아주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인데 근데 이 한국어를 이제 원하는 많은 그 수요자들의 상당한 부분이 그런 그 정기적인 면대면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변두리에 있는 정기적인 면대면 교육에 변두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한 일이 별로 없고 아까 대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강연화 교수가 주동이 돼서 강연화와 그 일당들, 악당이 아니고 일당입니다. 이제 아주 애써서 그 목표로 시간 제약 받지 않고, 아까 그 오프라인의 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거 벌써 앞에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수 총장이 장사 속을 몰라서 이게 무료로 한다는 거. 그냥, 여기 개발하는 데 들인, 투자금도 회수할 생각이 없고, 그냥 완전 무료로 하겠다는. 이것도 벌써 이미 다들 뭐 알고 이제 계시는 얘기라 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다 이제 널리들 알고,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이제 분들 엄청 많고요. 뭐 아까 이 몇 개국 말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조금 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 세계 바깥에 나가면 한국어 아는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의 아류 정도로만 알았지. 그러한 그 아주 그 아픈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고요. 그때 이 나라를, 우리를 알리는 거, 우리 세계 밖에 우리 알리는 거, 사명으로 알았던 그런 세대가 있었고요. 우리 그 김 총장이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사명,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미국서 인류학자로 연구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 알리는데 아주 진력해 왔습니다. 이 양반이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 알리는 거, 우리 문화 알리는 거에 진력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 첫 사람을 이게 이 낯선 사람 처음 만나면 우선 이 좀 경계를 하게 되죠, 그죠? 저쪽을 알아야 비로소 마음 놓고 소통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건 이 경우에 민족을 다른 종족이, 다른 민족이, 다른 그 언어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상대를 아는 건 문화입니다. 서로 저쪽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걸 알면은 쉽게 소통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 양반이 이제 김 총장은 그 인류학자라 바로 그 핵심을 찔러서 그렇게 수많은 저수를 통해서 한국 알리는 걸 애써 왔고요. 은퇴하고 귀국해서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서도 한 게 바로 그거고요. 이 양반 생각에 기막힌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지금 이 바른 한국어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다문화 가족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쪽 우리나라 말이 서툴러서 고생도 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그 자녀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엄마 나라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착안해서 한국어를 이제 교육하는 것 외에 엄마 나라의 말, 엄마의 말을 또 교육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크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아주 간단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시집 식구들, 가족들이 저쪽의 언어를 몇 마디라도 아는 게 얼마나 화합과 소통에 이제 필요한 건지, 이건 아마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거기 착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아주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간단한 생각이지만 이게 콜럼부스의 달걀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일을 해왔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안을 다져놓은 거, 그리고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 바른 한국어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내용, 제가 기획 의도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근데 거기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아주 정한 시간에 면대면 교육, 이거를
받기가 어려운 그 비언들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럼 당연히 그런 그 혜택 있는 교육까지 다 포함하게 되겠죠. 그걸 주 목표로 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이건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에다가도 이제 다운 받아서 시간 제약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요건 저희 강연아 교수 일당이 생각해 아주 묘하게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강 선생이 아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가서 저는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어 열기가 이제 대단합니다만은 이것이 지속돼야 하겠고요. 지속돼서 우리가 세계 바깥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공동체적인 유대감에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공고하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세계의 중심권이라고 할까요? 세계의 흐름의 세력의 중심축, 경제적인 중심권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원활한 그런 옛날 아주 뼈아픈 시절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 선생이 강연아 교수가 자세한 내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현화 교수님으로부터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화 교수님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강현아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남기심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이런 고려사이버대학에서 어떤 기획이 있는데 자문을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시작을 하다가 오늘날 제가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개발 과정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고민한 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할까?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그래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유튜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튜브가 접근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작업이 있어야 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이 교재 만드는 것보다 한 5배의 노력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유튜브로 전해지기 때문에 교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 교수자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어를 설명하면서 마치 한국어 교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면대면 교육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학습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짧은 동영상으로 얼마만큼의 학습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많은 웹사이트 상의 한국어 교재들이 있었지만 어떤 학습의 내용 면에서 실패한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의 주제를 가지고 30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30과 안에서 25분 단위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대화문이 30개 주어지는 거죠. 듣기 대화문까지 하면 약 60개의 대화문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제 가능하면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도 하고 활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고, 연습 문제나 자가 확인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했고요. 어휘 같은 경우도 대화문의 어휘 외에도 어휘 플러스를 제공해서 추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휘는 단순히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이제 구단위나 문장 단위로 보여줘서 곧바로 어휘를 학습하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서 정확성과 더불어서 이제 유창성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고민한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자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취미로 배우는 사람,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직업을 얻고 싶은 사람, 혹은 이주를 할 사람, 굉장히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는데 이 학습자들을 위한 범용으로 만든다고는 했지만 초급을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한 가족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아버지는 직장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동네 아줌마하고 일상생활에 어떤 이주연성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아들은 대학생이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유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대화가 등장을 하게 했고, 마지막 딸은 고등학생, 한류에 빠진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한류나 케이팝에 접하면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약간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존의 한국어 교재가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한테 길을 묻거나 한국 사람과 외국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국적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가족을 등장시켜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생활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끝까지 하게 할 수 있을까? 심화적인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25분짜리 동영상이 기본 교재입니다. 근데 그 동영상 교재가 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웹사이트 교재가 얹게 돼요. 근데 웹사이트에서는 그 동영상에 없는 내용을 더 많이 자가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텍스트 교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교재에는 동영상에 없는 내용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동영상 교재만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점점 웹사이트나 텍스트 교재로 옮겨가면서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텍스트 교재 같은 경우는 아마 국외에서 현지에서 수업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시작은 다 해요. 모든 학습자들이. 근데 지속을 안 하는 거죠. 누구나 이제 공짜 동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지만 그 다음에는 뭐 지루하거나 이러면 멈춰버리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지속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흥미있게, 어쨌든 재미있지 않으면 안 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반복 그 창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한국어 교재가 가질 수 있는 함정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전부 자막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한국어를 몰라도 전부 자막이 지나가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국어 자막도 지나가게 했고, 또 하나 버전은 직접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중국어로 수업을 한다거나 영어권 하자가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한국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이 한국어로 이제 저희가 한국 그 교수님이 영상을 찍었는데 교수자 언어를 완전히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대본 쓰듯이 일일이 대본을 써서 달달 외워서 저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의 언어가 변화하지 않고 굉장히 일정하게 이제 어떤 제한된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급, 3급을 가게 되면 꼭 자막이 없어도 굉장히 익숙하게 한국어에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가 함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교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를 가르치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모국어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교재는 사실은 그 교수자가 수업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의 교사가 계시다면 교사용 지침서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용 지침서로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많은 학습자들이 토픽 시험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도 이제 토픽, 예를 들어서 4급이 끝나면 3.5급 정도의 수준이 가게끔 토픽의 내용과 연동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막 여러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미진한 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서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미진한 점은 모두 다 저희 지필진의 몫입니다. 그 총장님의 큰 뜻을 저희가 잘 구현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한테도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간에 만들어보지 않은 그런 교재였기 때문에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즐거움도 있고 굉장히 성취감도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뭐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전혀 이혼을 추구하지 않고 한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자부심, 그런 지필진으로서 그런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런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신 김중순 총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나마 개발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남은경 교수님께서 바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남은경입니다. 앞서서 강연화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은 다 해주셨고요. 그럼 실제로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한 차씩 강의를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는 것인데 그게 약 25분가량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캡처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요, 그런 동영상의 그 모습으로 저희 그 강의 그 컨텐츠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컨텐츠 소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사가 여기 등장을 해서요, 이번 주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어휘와 문법과 기능, 문화라는 순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멈춰 있지만 이것은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화가 밑에 나와서 보시겠지만 내일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사실 대학생인 준수가 데이트 신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계속하여서 점점 친해지고 어떤 이성교제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대학생의 당면 과제인 이성교제, 결혼 문제하고 취업 준비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휘입니다. 저희는 어휘를 초급자들이 어려울까 싶어서요.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외국에 있는 한국어 강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문법 설명을 실제로 전자칠판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이런 예문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학습자들의 어떤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 부분인데요. 앞서서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고 역할을 나누어서 선생님하고 학습자가 따라 읽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에서는요, 앞에서 배운 문법과 어휘를 이용하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듣기는 앞서서 배웠던 문법과 어휘를 이용한 응용 대화문을 듣고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요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플러스는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기초 어휘 플러스 다른 중요한 어휘들을 다시 배워서요, 토픽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한국문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멀티미디어 팀에서 아주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설명을 듣지 않고 그림만 동영상만 봐더라도 이게 한국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사진으로 대체했고요. 콘텐츠에서는 동영상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 정리 부분으로 그날 배운 내용을 다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버전 강사 선생님이신데요. 아주 흥겹게 강의를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대사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흥겹게 해주셨고요. 다음 분은 중국어 버전 선생님이신데 매우 차분하게 아주 강의를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앞서서 소개됐던 한국, 미국 버전, 그러니까 영어 버전, 그다음에 중국어 버전의 선생님들 모두가 실제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로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가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저희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은 이메일을 아이디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좋은 것은 그냥 유튜브는 강의밖에 듣지 못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은 동영상 강의 플러스 온라인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기타 많은 자료도 얻을 수 있고요. 자유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뉴스도 또 얻어 들을 수 있고요. 또 자주 하는 질문이 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어떤 수업에 있어서 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그 테스트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얼마큼 공부를 했는가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업과 관련되는 강의안을 PDF 파일로 간략하게 제공하는데 그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1급을 다 마친 다음에 시험을 잘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따면 이렇게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클릭을 하면 나올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른 한국어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2급, 3급, 4급 콘텐츠를 수차적으로 개발하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바른 한국어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래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한국어.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를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바른 한국어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우수성은 이미 다문화 캠페인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급증하는 결혼 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시작된 이 캠페인은 해마다 가입자 수가 늘어 1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 외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해외 71개국 705개 도시에 8,568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배우고 있을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 캠페인의 성공에 힘입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바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손쉽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가 개교한 이래 외국어를 온라인을 통해서 가르쳐온 경험하고 또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 외국 신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살리고 한국에 있는 저명한 한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한 이 바른 한글 프로그램은 한글 세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한국어는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한 남기심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집필, 개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 대학인 고려 사이버대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믿고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바른 한국어는 고려 사이버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창조와 봉사의 실천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웹이든 모바일이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바른 한국어입니다.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바른 한국어를 통해서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만큼 쉬운 바른 한국어, 직접 만나볼까요? 인터넷 주소창에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바른 한국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과정은 1급부터 4급까지이며 각 급수당 15과, 한 과는 총 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흥미있어하는 한국인의 실생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을 섹션으로 추가하여 한국의 문화도 함께 이해하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최대한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내용을 자세히 다룬 오프라인 교재로도 출판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해보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표기해 한국어를 교육하는 국내외 선생님들이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왔습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공부. 바른 한국어가 세계 속의 가장 친근한 나라 한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려 사이버대학교는 상상합니다. 사는 나라, 쓰는 언어가 달라도 한국어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기분 좋은 상상. 바른 한국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온라인 학습장의 역할을 넘어 아름다운 한국어를 전 세계에 전하고 멋진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온라인 외교관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고려 사이버대학교 바른 한국어. 바른 한국어 소개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이상으로 바른 한국어 론칭 행사의 공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